물론 뭐 허접하지만 나중에 한번 들었던 걸 또 듣고 안 되면 하면 되니까. 자, 17장 무한급수 가보겠습니다. 옛날 책인데 무한급수. 자, 무한급수의 정의가 뭐냐? 또 정석을 좀 보면서 가야 돼. 자, 쉽게 이해하세요.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무한급수라는 말의 뜻이 뭐냐? 이거부터 합시다. 그죠? 무한급수의 정의는 뭐냐면 수열을 자, n번째 한까지를 싹 다 더한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냥 수열의 합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겠다? 무한히 더했을 때 실제로 다 더할 수 있어요? 실제로 다 더할 수 없죠? 실제로 더할 수 없어. 역시 그 더해지는 값들의 경향성을 알고 싶은 거. 그게 무한급수예요. 알겠어요? 다 더한 값을 구하는 게 아니야. 애들 자꾸 착각하는데 다 더하면 어떻게 다 더해? 다 더할 수 없어. 근데 그 더해지는 값들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야. 경향성.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한 값들은 실제 값이 아니야. 값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뭐야? 경향성일 뿐이야. 알겠어요? 실제로 다 더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개념을 잘 잡아야 돼. 이쪽에서 헷갈리는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우리가 n번째 한까지의 합을 우리가 부분합이라고 부르는데 뭐 그런 말 큰 의미는 없어요. 무한히 하지 않고 유한한 합을 부분합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일부분의 합을 뚝 잘라서 n번째 한까지 뭐 10을 세워서 Sn 이렇게 하겠지. 이 합이라는 놈의 극한값을 구하겠다 이 뜻이야.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자 하는 거야. 얘 무한급수, 무한히 급수, 더한다, 수두로 더한다 이 뜻인데 그냥 무한히 더하는 거를 구하고자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SN을 새로운 수열로 보겠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제로 합하겠다는 행위를 하지 않는 거야. 합해지는 거를 다시 S1, S2, S3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숫자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SN이 예전에 내가 설명할 때 SN이라는 것은 수열의 합도 의미하지만 때로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수열이기도 하다는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더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SN이라는 것을 구해서 그 합이라는 놈의 첫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이 숫자들이 구체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경향성을 극한값으로 구하겠다라는 취지. 그게 정의. 더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의 극한값을 구합니다. 제발 좀 착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본질은 더하는 게 아니라 SN의 수열의 경향성을 보겠다는 거예요. SN의 나는 수열의 SN 수열의 극한값을 구해서 경향성을 보겠다는 거지 더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무한급수를 표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라고 하면 안 되겠다. 정의는 그런 거고 그 정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무한급수의 정의가 뭐냐? 그럼 이렇게 정의하면서 이렇게 표기법을 만들어야죠. 표기법 첫 번째, 무한급수의 정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땡땡 무한히 더해가는 건데 이것도 무한급수의 정의를 표현한 거고
두 번째, 리미트 n을 무한대로 n번째 한까지의 합을 하나의 새로운 수열로 봐서 그것의 극한값을 구하겠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세 번째, 그렇다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sn이 n번째 한까지 합이라는 것이 뭐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an까지 합을 식으로 세워서 얘의 극한값을 구한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겠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는 놈을 구해서 그 놈들이 s1, s2, s3 이걸 식으로 세워서 그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겠다. 또는 시그마 쓰고 k는 1부터 n번째 한까지가 아니라 무한대번까지 ak 이렇게 쓰다. 알겠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 5가지 표현 중에서 무한급수를 가장 잘 표현한 표기법은 바로 얘예요. 알겠어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얘고, 세 번째가 얘. 그런데 네 번째랑 다섯 번째 항을 볼 때는 얘네들이 순간적으로 뭐를 착각하냐면, 아, 무한이 더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게 시그마라는 기호가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 시그마라는 기호는 덧셈의 기호가 맞는데, 무한이 더해가는 걸 맞는데 실제로 그 값을 구하겠다가 아니라 더해지는 것을 수열로 만들어서 그 수열의 경향성을 판단합니다. 알겠어? 더할 수는 없어. 자, 그러면 이게 바로 5가지의 무한급수의 정의고 표현법입니다. 알겠어? 이게 이 기호 자체가 무한급수의 정의. 알겠어?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미리 해법을 알려드리면, 우리가 어떤 수열의 무한합을 구하려면 최초에 뭐 할까? 최초에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겠지. 숫자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일반항을 구해. 그럼 일반항을 구해서 그 다음에 뭐해? 시그마 일반항으로 해서 뭘 구하든지 SN을 구하든지, 아니면 규칙성을 탐구해서 SN을 식으로 세우든지, 그죠? 쭈루룩 다 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든지, 아니면 시그마를 이용해서 구한 다음에 세 번째 뭐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구한 SN에 대한 식이나 아니면 그냥 규칙성 탐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SN에 대한 식을 다시 하나의 수열로 봐서 그 수열에 무엇을 구하겠다? 극한값을 구하겠다. 알겠어요? 식 2번 세워야 돼. 일반항 구할 때 한 번. SN을 다시 식으로 바꿔서 그 식의 극한값 구하. 알겠어요? 또 지금까지 했던 짓을 다 해야 돼. 그렇죠? 다 종합되는 거야. 자, 그러면 구체적인 계산을 하기 전에 무한급수는 웬만하면 발산하겠지. 막 더해 나가니까 웬만하면 발산하겠다. 그러니까 문제를 들어가서 막 풀면서 발산하거나 하지 말고, 문제를 풀기 전에 아, 얘는 뻔할 뻔짜 발산, 근데 수렴할 가능성이 있네 했을 때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무한급수의 수렴 조건을 배웁니다. 이게 이제 또 개념적인 부분이니까 수능에서는 객관식으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정석에 있는 문제일 때는 얘를 눈치를 딱 채면서 아, 이건 그냥 무조건 발산, 얘는 풀어봐야 되겠네, 이렇게 그걸 하기 위해서야. 자, 첫 번째 수렴 조건은 뭐냐면 요걸 알아야 돼. 자,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ak라는 무한급수가, 이 무한급수가 수렴했어. 합이 일정한 유한 특정 값으로 가까이 가는 경향성을 갖고 있어. 그럼 자세히 생각해봐. 이거 한번 볼게. 어떤 수열이 이렇게 있어. 여기가 요 정근선이, 그냥 이렇게 정근선을 해볼게. 여기가 1이야.
그러니까 어떤 수열을 1 집어넣으면 얼마, 2 집어넣으면 얼마, 3 집어넣으면 얼마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수열이 계속 한없이 어디로 갈까요? 1로 가까이 간다 칩시다. 그럼 그 수열은 하여튼 얼마 더하기 얼마 더하기 얼마 더하기 계속 더해지다 뒤에는 1 더하기 1점 얼마 얼마 더하기 1점 얼마 얼마 더하기 1 더하기 1점 정말 얼마 얼마 더하기 이렇게 더해지겠지? 그럼 얘 합은 얼마가 돼요? 무한대지. 여기가 1이 아니라 2분의 1이었다 하더라도 수열 자체가 0이 아닌 특정 숫자로 수렴을 해버려. 그럼 그 숫자들 계속 더해져 나가겠지. 그럼 무조건 뭐야? 발산. 그런데 합이 수렴했다라는 거는 그 가능성이 최소한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그 수열이 더해지는 숫자가 거의 없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제로에 수렴해. 그 수열이 0으로 가까이 가지 않는 한 덧셈은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죠? 자, 그래서 그게 관념을 딱 잡아야 돼요. 급수가 수렴을 했다라는 것이면 반드시 그냥 더하지 않은 수열의 극한값의 경향성은 자꾸 제로로 가는 경향성이 있어요. 더 이상 더해지는 게 없어지는 경향성으로 가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일반항을 구해봤더니 걔가 0으로 수렴하지 않아. 그러면 급수를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무조건 뭐야? 발산하고 끝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거꾸로 봐야 돼. 그러면 어떤 수열이 0으로 수렴해. 그러면 더한 놈이 반드시 수렴할까? 그건 안 됩니다. 그럼 그 안 된다란 발레를 하나. 발레를 하나 갖고 있어야 되겠지. 발레. 자, 발레가 되게 중요한 발레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발레는 이거야. AN이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 이렇게 있어. n을 무한대로 가봐. 얘 0으로 가지. 그치? 그런데 여러분 Sn 구해봐. 리미트 AN은 0이야. 무한대로 가봐. 이거 8이 되는 거야. 0으로 가요. 자, 그럼 우리가 무한급수를 한번 한다고 치면 Sn을 식으로 세우면 이거 그냥 바로 편하게 바꾸면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이죠. 유리화시키면. 그러면 n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을 구하게 되면 이거 루트 2 빼기 루트 1 더하기 루트 3 빼기 루트 2 더하기 땡땡땡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이렇게 가겠지. 그렇게 되면 이거 절대값이 작은 순서대로 쓰면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루트 2 루트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쓰면 지워지는 게 명백하죠? 빵빵빵빵 다 지워지니까 답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이지. 그러면 얘 자체는 0으로 가까이 가는데 더해지는 건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가는 경향성이 있는데 합을 식을 세워봤더니 이런 식이 나와. 이런 얘에 대한 합을 새로운 수열로 봤을 때 그놈의 경향성을 보니까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아, 수열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그쵸? 합은 발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뭐야? 0이면 풀어봐야지. 0이 아니면 풀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0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렴한다는 아니니까 0이 아니면 그러니까 대우명제를 쓰면 되죠. 대우명제. 대우명제를 써서 생각해. 대우명제. 이거 아깝다 주기. 대우명제를 쓰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an이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뭐가 참이다? 무한급수는 뭐다? 수렴하지 않는다지? 이게 반드시
참이죠. 그럼 뭐만 판단하겠다? 야, 일반항이 0이 아니네. 그럼 풀 필요 없이 발산하고 넘어가자. 0이면 어떻게 하겠다? 계산해야 된다. 여기서 자, 그런 다음에 요것의 발레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발레가 있는데 요거 칠판이 모자라가지고 여기까지 정리하세요.